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이제 브라운 대학교, 의대 고려대가 서울대랑 붙는 약간 그런. 맥킨지 같은 경우는 골드만은 인턴을 했었고요. 대졸 초봉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 뭐 고작 20대 중후반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29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맥킨지 컨설턴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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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맥킨지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지금은 돌로박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구원회라고 합니다. 그 맥킨지가 사실 세계 3대 컨설팅 업체 아닌가요? 일대라고 봐야죠. 일대. 약간 일종의 스카이에서 연세대 고려대가 서울대랑 붙는 약간 그런 살짝 느낌? 네, 조심스럽지만 네. 어쨌든 세계 3대 컨설팅 업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맥킨지, 두 번째 보스턴 컨설팅으로 세 번째 베인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가요? 네. 좀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원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 순위가 다르다는 걸 내심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좀 다른가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킨지 같은 경우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컨설팅 경험과 데이터들을 기반해서 그 탑다운의 어프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는 맥킨지가 어느 컨설팅사보다도 훨씬 더 원펌이라는 게 강하거든요. 글로벌 원펌 해서 어느 오피스, 어느 국가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맥킨지에서 4번을 받고 그 4번이 글로벌의 4번이고요. 저 그냥 어느 오피스에 가도 제 4번만 대고 제 카드만 보여주면 그 오피스에서 자리를 하나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고 약간 뭐 멤버십 같네요, 멤버십. 비슷하죠. 네. 실제로도 꼭 그 국가에서만 일을 하지 않고요. 프로젝트 때마다 팀이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많이 일을 하게 되고 합니다. 원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에서도 몇 달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글로벌 원펌이 아니라 원탑이라고. 사실 또 이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셨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 동부의 명문인가요? 네,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이제 브라운 대학교, 갈색 대학교. 재밌어? 왜 그러면 그 경영 컨설턴트 진로 택하셨는지? 원래 미국에 갈 때는 당연히 PhD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박사 쪽. 네, 수학 공부를 하고 싶었고 네네. 수학 박사가 돼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를 마치고 복학을 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는 계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계기라고 하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네. 박사를 해서 교수 쪽으로 가기에는 좀 내 머리가. 조심해. 저는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었는데 그때 말랑말랑했던 머리가 확실히 좀 굳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낀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극복할 수 있었기도 했지만 세상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그 휴학 기간 중에 많이 알게 되었고 저 특목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 주변엔 다 수학 박사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문과생이라는 존재를 대학교 가서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많은 거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고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지 생각을 했었고 취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뭐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들이 취하는 진로가 크게 5가지였어요. 매드스쿨, 로스쿨, 그다음에 그냥 일반 대학원. 취직은 많이들 관심 있는 분야가 뭐 파이낸스 아니면 컨설팅이었고 저는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법대는 생각 안 했고 법대가 영어를 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죠.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의대는 대부분 시민권자들만 뽑아서 외국인은 생각하기 힘들고요. 외국인 되게 힘드나요? 네,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힘들죠. 네. 실제로 그 옛날에 그 하버드에 입학한 그 금나나 씨. 네. 또 의대가 되게 힘들었다고 뭐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의전원은 대부분 그 시민권을 기본으로 많이 전제를 하기 때문에 또 치대는 안 그러는데 신기하게 의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취직을 고민하다 음. 보니까 금융이나 컨설팅, 저도 자연스레 그 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원은 다 했었고요. 최종 오퍼를 뭐 뉴욕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컨설팅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2학년 마치고 BCG 인턴 했었고 3학년 마치고 골드만에서 인턴 했었는데 우리가 듣던 그 골드만 네. 골드만 삭스 골드만 삭스. 네. 근데 그러면서 인턴 경험을 볼 때 컨설팅이 저랑 더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금융은 제가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숫자만 되게 빠삭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숫자에 대한 어떤 해박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강심장과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냉혈한 같은. 네, 아무래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좀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컨설팅이 더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컨설팅 쪽으로 진로를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 골드만 삭스도 합격을 했나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골드만은 인턴을 했었고요. 네. 제가 4학년 때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에 또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뭐 맨하탄의 금융사들에서 오퍼를 받은 게 있었는데 네네.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또 계산기도 두들겨 보고 하다가 컨설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다 떨어져서 이제 맥킨지 간 건 아니고 아, 그렇죠. 여러 군데 합격했는데 네. 그 중에서 골랐다 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영 컨설팅 업체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3대 외에도 되게 많잖아요. 네. 굳이 왜 맥킨지인가요? 그건 뭐 사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겠죠? 서울대학교 간 친구한테 왜 서울대학교 갔냐 물어보는 거 비슷한 거니까. 맥킨지. 이게 들어가기 전에는 네. 잘 몰라요. 아, 그렇죠. 그 모르죠. 맥킨지랑 BCG랑 베인이랑 어떻게 다른지 당연히 알기 어렵죠. 네. 제가 이제 저 다른 컨설팅 회사들도 오퍼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야 되냐라고 주변에 많이 고민을 얘기할 때 주변에서들 맥킨지 가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킨지가 좋은 회사구나. 물론 다른 데도 좋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궁금한 두 가지 들었는데 실제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으면 네. 이런 컨설팅 펌 좋은 데서 이 학교에 방문해서 또 학생들 채용하기 위해서 따로 뭔가 설명회를 한다면서요? 네, 컨설팅 펌뿐만 아니라 온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네. 실제로 회사들이 1차적으로는 그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서류 통과를 하면 1차 면접은 다 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 회사들에서 학교로 와가지고 1차까지 이제 통과를 하면 네. 최종으로 본사에 부르고요. 저희 학교도 구글, 애플, 뭐 아마존 같은 IT 업체들도 다 와서 박람회를 하고 설명회 하고 금융회사들, 은행들, 뭐 그 큰 은행들이랑 컨설팅 회사들도 다 와서 설명회를 밤에 진행을 하죠. 네. 저 학교 왜 안 왔을까요? 그러면 맥킨지 컨설턴트가 이 완전히 정확하게 연봉을 깔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받는지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초봉이 좀 인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최근 연봉 얘기 안 하셔도 본인 때 이미 몇 년 지난 정보니까 대략 많은 그 컨설팅 사들이 IMF를 기점으로 한국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졸 초봉이 거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 뭐 부장 정도의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초봉이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네. 인상 없이 동결이 됐었어요. 저도 뭐 그 수준에서 받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랑 비교해 볼 때 신문에서 나오는 그 초봉 평균 수준이랑 하면 제 초봉이 오히려 더 낮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컨설팅 회사는 인상폭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면 평가에 따라서 철저히 평가에 따라서 인상이 진행이 되고요. 네. 감사하게도 뭐 제 나이 치고는 평균 이상으로 받았었죠. 네. 오프 더 레코드로 실제로 얼마예요? 실제로? 실제로? 아니 안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안 한 거 저는 안 넣어요. 네. 저 때가 인데 지금 얼마래요? 지금 있고요. 맥킨지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기업들이 한창 발전을 했잖아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를 많이 느끼고 네네.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이걸 이제 경영 전문가들이 좀 자문을 주고자 시작한 산업이 바로 경영 컨설팅업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 컨설팅에서 하는 일은 주로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들, 비용 절감이라던가 아니 뭐 신시장 진출이라던가 신사업 진출, 뭐 M&A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들을 활용해서 답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제안하는 일이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맥킨지에서 컨설턴트 근무하면 좀 대기업과 일을 할 일이 솔직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금액이 좀 낮지 않잖아요, 사실. 금액이 낮지 않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법조계의 김앤장이 이제 이 컨설팅계의 맥킨지 네. 비유가 적절했나봐요. 아, 굉장히 뭐, 만족해하는데. 그들이 만족하겠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일을 할 때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과 많이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면 예, 맞습니다. 원래 원혜 대표님께서 네.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원인데 사실 그럼 대기업에서 사원 대리급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엔 최소 팀장 이상급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들이. 네.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랑 일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주로 그 카운터파트의 수장은 항상 뭐 CEO 아니면 C레벨이고 뭐 저희 정부 기관들도 뭐 국장급 분들이랑 그렇죠. 또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컨설팅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컨설팅에서 주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실무급의 고민보다는 이제 그 운영진에서 하는 고민들이거든요. 직업 지금 굳이 말하자면 뭐 임원진. 네, 임원급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문제들이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시각을 키우고 그분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경험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에 취업해라 이렇게 작은 기업에 취업하라고 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표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맥킨지 이런 데 일을 하면 실제로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굉장히 직급이 높고 임원진이나 아니면 CEO도 가끔 회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저는 진짜 젊은 나이에 너무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항상 최종 보고를 하면 최종 보고는 영락없이 그 기업의 CEO고요. 그리고 거의 고작 20대 중후반인데 사실상.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 한 명 한 명이 다 보고를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저희도 되게 더 높으신 분이 보고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상무님이라던가 뭐 전무님들이랑 일을 하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죠. 저도 한 프로젝트에서는 대기업 상무님들 몇 분 모시고 이제 혼자서 예, 해외 출장 갔던 일도 있었고요. 이게 일반 사실 대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진짜. 그쵸, 그렇기는 하죠. 네. 혹시 그런 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대표가 되겠다 싶어서 창업하신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머리 터지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될 때가 있고요. 네. 아니, 되게 공감 가는 게, 제 아는 형이 이제 그냥 큰 대기업에 이제 음식 쪽 관련된 네. 일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랑 부사장한테 보고할 때, 상무한테 보고할 때 이게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장한테 보고할 때는 진짜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컨설턴트로 공부하면 사실 늘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고가 중요하죠. 숫자 하나 사소한 것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얘기죠. 네. 맞습니다.